근데 이게 수능 특강을 하다 보면 얘들아 매번 나오는 그 개념들이 있어. 물리를 꼭 내가 배우지 않아도 아 이거 저번에 나왔던 거다 하고 맨날 다뤄지는 것들인데 요번이 그랬어. 에너지 준위 얘기하는 게 좀 그랬는데 일단 1문단부터 들어갈게요 얘들아.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 핵 주변에는 우리 전자가 돌고 있고 그 궤도를 돌고 있는데 분홍 색깔을 읽을게요. 궤도마다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에너지 준위는요. 해마다 수특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 과학 지문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미지화 시켜보면은 여기에 핵이 있고 요 주위에 뭐가 있다. 아유 궤도를 아이고. 그냥 합시다. 알겠죠? 이 궤도가 지금 뭐가 전자가 어떻게 되고 있다.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잘 봐. 너희가 여기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돌 때 잘 봐요. 궤도가 분명히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이게 작년 수특 내용이거든. 이쪽으로 뭔가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이쪽으로 점프를 할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말 그대로 점프야. 점프라는 건 뭐냐면, 잘 봐. 요 궤도마다 뭐가 있다? 특정한 값이 있다. 여기서 특정한 값이라는 건 값이 어떻게 돼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앞에 봐. 여기서 전제 조건. 얘가 이쪽으로 에너지를 더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얘들아 우리 있잖아 에너지를 막 해서 야 저거 많이 먹으면 각성 상태 오잖아. 그래서 막 애가 갑자기 막 활발해져. 막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그럼 어때? 우리는 조금 다운되길 원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잘 봐요. 얘가 이쪽으로 점프해서 갔을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해 버리면 다시 어느 쪽으로 돌아가겠니?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그때 특정한 값의 궤도로 점프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 얘들아.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 전자가 이 궤도를 따라 핵을 돌 때, 앞에 봐. 여기 궤도에는 전자가 존재하지만, 요 궤도와 궤도 사이사이, 여기 있죠?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알고 있지, 그치? 요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에너지 준위. 아이씨, 나 눌러줘봐. 그 일시정지 한 번만. 내가 알았어. 이게요, 얘들아. 전자마다 갖는 에너지의 값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에다가 따옴표 한 번만 쳐주시고 이 정해져 있는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자가 가진 특정한 몇 개의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하므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도 특정한 값으로 얘들아 특정한 값에다가 따옴표 한번 쳐주세요. 위에 있는 분홍색에 있는 문장에서의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 말을 바꾸면 어떤 거예요? 특정한 값이다 라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됐니? 자, 계속하겠습니다. 전자는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쪽 궤도로 에너지를 잃으면 안쪽 궤도로 이동한다. 그럼 얘들아 이 1번 괄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앞에 봐. 이쪽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낮다.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다. 이런 거 우리가 여기서 이 1번 괄호를 통해 알 수가 있었죠. 원자가 하나일 때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 그러니까 고정값이지만 얘들아 노란색부터가 우리의 오늘 하이라이트. 여러 개의 원자가 모이면 여러 원자들의 궤도가 어떻게 된다? 중첩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앞에 보세요. 만약에 야 봐봐. 요게 하나의 뭐 물질이야. 이 물질이 다 지금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그 원자마다 뭐가 있어? 전자가 궤도를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에 만약에 우리 원자 핵이 또 있어. 여기 핵이 또 하나 있어. 그럼 여기 또 뭐가 생기는 거야? 궤도가 또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궤도가 어떻게 된다? 중첩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근데 너희한테 궤도가 중첩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서 그런 거지. 사실 중첩될 때는요. 야, 핵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에너지가 중첩될 때 이거를 선생님이 평면으로 조금 펴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 좀 이해가 빠르거든요. 이거를 내가 지금 동그라미 궤도니까 동그라미로 그렸지만 만약에 에너지가 중첩되는 거, 이 에너지 준위가 중첩되는 걸 그려보자면 궤도가 하나가 있을 때 요 하나의 궤도에 지금 얘 하나가 돌고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중첩된다라는 게 뭐예요? 요 위에 또 얇게 하나 더 궤도, 또 궤도 하나 더 요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 잘 봐. 이게 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첩이 어때?
많이 이루어지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중첩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요 두께가 어떻게 될까? 두꺼워지겠지. 우리는 이걸 요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밴드라고 얘기할 거야. 뭐 띠처럼 생겼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 밴드.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요 친구는 전자가 몇 개야? 원자가 몇 개야? 한 개 있을 때. 원자가 한 개 있을 때는 어떤 값? 궤도는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 그걸 에너지 준이라고 했어. 이해됐니? 근데 얘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얘는 지금 궤도가 어떻게 됐지? 하나가 아니라 밴드를 이루었단 말이야. 그럼 밴드를 이루면 특정한 값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값에 뭐가 설정이 되는 거야? 범위가 설정이 돼, 얘들아. 이해됐니? 조금만 더 스포를 하자면 약간 이런 거지. 우리는 이게 잘 봐. 얘가 에너지를 먹으면 바깥 궤도로 이동했다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여기로 이동할 거지. 그치? 그때 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야. 그럼 빛 에너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빛이 발산이 되면 시각적으로 보이잖아. 이게 지금 브라운관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디스플레이. 그러면 잘 봐봐. 이 원자가 하나 있을 때 특정한 값이니까 색이 어떨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나 뭐 50번 색이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얘는 특정한 값 하나니까 50번 색을 보여준단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얘네 봐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잘 봐. 에너지 준위가 하나가 아니라 밴드를 이뤘잖아. 그죠? 밴드를 이루게 내가 너무 지금 스포하긴 하는데 또 봐봐. 여기에 궤도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궤도가 여기 이렇게 또 생겨. 또 중첩돼. 또 밴드가 생겨. 그럼 잘 봐요. 얘는 특정한 값이 아니라 뭐예요? 자, 그렇지. 얘는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대략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45번에서 50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잘 봐. 얘가 여기 전자가 이쪽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바깥 궤도로 나갔다가 다시 안쪽 궤도로 오면서 빛을 우리한테 방출하는 건데 그때 방출되는 빛은 얘들 알지? 우리 파장, 파동 알죠? 그치? 그걸로 우리한테 색깔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색깔이 요렇게 값을 가지고 있으면 색깔이 하나의 색으로 선명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범위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에 비해서 색깔이 어떨까?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럼 얘들아 선명해 안 선명해? 안 선명한 거야. 그거 설명하는 지문이야, 얘들아. 요거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쌤 봐봐요. 약간 요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우리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문제점을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럼 너희 생각해봐. 벌써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어, 얘들아. 문제점은 뭐야? 어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는 원자가 한 개 아니면 여러 개야.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 개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들아, 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명도가 어떨까? 떨어지지. 그럼 얘들아, 뭘 줄이면 돼? 원자의 중첩을 좀 줄이면 원자는 어차피 하나일 수는 없으니까. 특정한 값은 아니어도 이 값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줄이면 좋겠지. 그럼 얘들아, 이 본문의 말로는 밴드의 폭이 어떻게 돼야 돼? 얇아져야 돼. 밴드의 폭이 얇아져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겠지. 그렇다라는 거는 원자의 개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서로 중첩이 적어야 되니까. 그럼 원자의 개수를 줄이려고 우리는 크기를 작게 만들어.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게 여기 나노미터라고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이거 학교에서 수업했니? 아직 안 했니?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원래는 이게 내신이 아니었으면 그냥 쭉 읽었을 텐데 먼저 이 내용을 조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해돼. 이해됐죠? 나 지금부터 한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분홍색, 괄호 1번부터, 노랑 색깔부터 봅시다. 여러 개의 원자가 모이면 여러 원자들의 궤도가 중첩이 되면서 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에너지 준위의 변화가 생긴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이 아닌 일정한 뭐로 나타난다고 얘들아? 특정한 값은 뭐야? 원자가 하나일 때. 근데 범위로 나타날 때는 언제? 원자가 여러 개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범위로 표현된 것을 에너지 뭐라고 부른다? 밴드. 요거 다 이해되죠, 이제? 보통의 물질들은 수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에너지 밴드를 다 갖고 있겠지? 원자가 한 개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똑같은 말,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는 성질. 이거 몰랐던 거 아니죠? 우리 괄호 1번에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발광 물질,
전자가 에너지가 공급되면 전자가 바깥쪽으로 이동한 뒤에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 안쪽으로 그래서 빛을 방출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구나. 이해됐어요? 자,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똑같은 내용이었죠. 재진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의 값이 변한다.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자, 아까 똑같은 말이지. 얘들아.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위에 있는 물결 표시 뭐예요? 원자가 모이면. 이해됐어요? 원자가 모이면 전자들은 높은 에너지 밴드에서 낮은 에너지 밴드로 이동하기 때문에 변동의 폭이 특정한 값이 아닌 일정한 범위를 이루게 된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똑같은 내용이죠. 이해됐지? 우리 1문단이었어요. 자, 나 2문단으로 넘어가도 되겠니? 자, 2문단 갑시다. 에너지가 공급이 되었을 때 전자의 에너지에 변동되는 폭이 클수록, 자, 이거 파란 색깔부터 우리 그냥 전통적인 과학 지문이잖아. 비례 반비례 나오는 거.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립을 시켜갈 건데 오늘 정립시키는 것도 잘 보세요.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얘들아.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자. 여기 비례 반비례 쓸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었지? 파란색.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클수록, 오케이.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클수록 뭐가? 빛 에너지가 어떻다? 세다. 근데 방출되는 빛이었으니까 좀 추가해 줄게요.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계속할게요. 변동폭에 따라서 색깔까지 달라진대. 그런데 물질을, 얘들아, 우리 이거 이미 알지? 입자의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로 작아지면, 너 얘기해봐. 나노미터 단위로 입자가 작아지면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어떨까? 큰 애보다 훨씬 작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계속할게요. 물질의 전자 에너지 구조가 달라져서, 에너지 준위 구조가 달라져서 전자 에너지 변동폭에 변화가 생긴다. 반도체 성질을 가진 나노미터 입자 크기를 양자점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양자점보다, 앞에 봐. 요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입자의 크기를? 나노미터로 줄인 거구나. 그걸 양자점이라고 했구나. 그럼 우리의 양자점이 뭘 해결해 주겠다? 이 선명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애겠네. 이해됐어요? 요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반도체의 성질을 가진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양자점이라고 하는데, 양자점은 크기에 따라 다른 색깔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가 에너지가 에너지 크기가 작을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크다. 여기서 니네가 과학지문 하나 배워야 될 거. 앞에 봐. 이미 우리가 얘들아,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이거 잡아냈었지. 지금 두 번째 파란색 값을 뭐라 나왔어? 입자의 크기. 나왔던 정보야? 안 나왔던 정보야? 안 나왔던 정보거든, 크기는요. 근데 크기가 작을수록 에너지 변동되는 폭, 에너지 변동되는 폭은 아까 전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아까 나왔지? 그럼 여기 정보에다가 지금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추가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따로따로 정보를 처리하면 안 돼요. 이거 나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입자의 크기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오케이, 알았어. 여기다가 추가시켜볼까요? 입자의 크기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요렇게 추가를 시켜가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실제로 보시면은요, 그 위에 선생님이 필기를 조금 해놨어, 얘들아. 그지? 그게 나도 읽으면서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계속할게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자의 에너지 변동되는 폭이 크다. 자, 이때, 자, 여기서 얘들아, 잠깐만, 약간 오버한 거 하나 있거든? 일단 변동되는 폭이 크다에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지? 에너지 밴드의 폭은 어떻다? 작다. 요런 정보가 안 나왔어, 얘들아. 근데 조금만 심화해서 우리가 읽어보자면, 잘 봐. 너 요거 있지? 앞에 봐. 요거. 지금 그냥 밴드의 폭이 요 정도. 자, 너희 잘 생각해. 밴드의 폭과 요게 밴드의 폭이지. 그럼 얘들아, 이거는 뭐지? 얘는 밴드 간의 폭이지. 그럼 잡아봐. 밴드의 폭이 얇아지면 전자가 이동할 때 그 폭이 어때? 그렇지. 이해돼요? 자, 다시 앞에 봐. 밴드의 폭이 지금 봐봐. 요거 좀 얇게 해볼까? 밴드의 폭 줄여볼까? 요렇게. 얘들아, 폭이 아까 이 간격이 어떻게 됐어? 넓어졌지.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다가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크다라는 건 앞에 봐요. 여기서 요렇게 우리 점프할 거지. 요렇게도 또 점프할 거지.
얘들아, 이 변동의 폭이라는 건 이 밴드 간격의 폭과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이 밴드 간격의 폭이 크다라는 건 얘네가 이동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폭이 크다라는 건 밴드의 폭은 어떻다라는 거야? 작다라는 거지. 얇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면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밴드 사이의 간격이 넓다라는 거고, 밴드 사이의 간격이 넓다라는 거는 밴드 자체의 폭은 얇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렇게도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변동의 폭이 클수록 무슨 색이다? 변동의 폭이 클수록 요거 지금 계속 잡고 있지? 변동,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앞뒤가 다 채워지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변동의 폭이 클수록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다는 원래 잡아놨었던 거고, 무슨 색? 푸른색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계속해 볼게요. 근데 그거, 너희 이거 알지 않아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가 가시광선이고, 그치? 여기랑 여기. 색깔이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네, 요런 것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지?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세, 약해. 약하잖아. 그거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그 파장 생각해봐, 파장. 나는, 파장. 그냥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기본적인 건데, 너 뭐야, 문과야? 너 문과 무시하면 안 돼. 문과 손들어. 우성아, 내 편인데, 우성이 내 편. 그냥 이거 생각, 채찍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채찍. 내가 여기서 채찍을 탁 해. 근데 살살 해. 자, 살살 해. 살살 해. 살살 하면 채찍이 어떻게 되지? 파장이 어때? 길어. 근데 내가 채찍을 팍 해. 그럼 어떻게 돼, 채찍이? 그럼 이거 뭐야? 이거는 힘을 내가 어떻게 한 거지? 세게 한 거지. 그거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파장이 짧아야지. 힘이 세졌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설명할 때 채찍 설명해. 채찍. 근데 요 정도는 우리 과학기술, 우리 이제 고3인데 많이 나오는 그 기본적인 공통과학 영역의 어떤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채찍 생각하면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자. 근데 너희 학교 선생님들도 이 수능 특강을 여러 해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저런 지식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얘들아. 기본 상식들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계속할게요. 이때 변동의 폭이 클수록 어떻다? 푸른 계열이다. 얘들아, 근데 변동의 폭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빛 방출 에너지가 어떻다라고 얘들아? 센 거야, 약한 거야? 세게 방출되는 거잖아. 그치? 세게 방출되면 파장은? 네, 요렇게. 그럼 얘들아, 우리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파장까지 연결을 됐지. 얘들아, 3문단의 파란 색깔 봐봐.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뭐라고? 바로 나오잖아, 얘들아. 과학기술 지문은 항상 이게 클리셰처럼 나오는 것들이야. 이해되니? 그럼 거기다 덧붙여볼까, 얘들아? 푸른색일 때는 파장이 어떻다? 짧구나.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그냥 연결이 되어버려야 된다. 근데 사실 몰라도 줬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 그죠? 하지만 이 정도로 자주 나오는 과학 상식은 좀 머리에 넣어둡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2문단 갈게요. 2문단 파란색 읽겠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자 에너지 변동의 폭이 크다. 이때 변동되는 폭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고요. 이때 푸른 색깔이 나옵니다. 그럼 얘들아, 반대쪽 붉은 계열의 빛을 낸다는 뭐 그냥 다시 정립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갈게요. 반대쪽은 어떻게 하면 돼? 얘들 여기서 빨간색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다 뒤집어지면 되잖아.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3문단 하겠습니다. 발광물질의 에너지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가 어려워진다.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럼 얘들아, 잘 봐봐. 폭이 일정하지 않으면에다가 따옴표 쳐봐. 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폭을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하게 하면 되겠네. 말장난이야. 이거 국어잖아, 얘들아.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솔루션을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변동의 폭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일정하게 하면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돼요? 선명해진다. 됐니, 얘들아? 디스플레이의 삼원색인 빨, 초, 파, 색을 삼원색이라고 하죠.
이 삼원색에 얼마나 원색에 가까운, 자, 그럼 말 바꿔봐. 원색에 가까우면 화질이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럼 원색에 가깝다라는 거는 우리가 변동의 폭이? 그렇지, 이렇게 말 바꿀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말들도 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선지를 만들어낼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정보 가지고 반대쪽도 생각을 계속해서 꾸려 나가야지 우리가 선지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결국에 출제자들이 어떤 멘트를 넣어놓고 그 멘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지로 만들지가 자꾸 보이게 돼. 글 읽을 때, 이 국어 할 때. 모의고사 지문은 그런 걸 잡아야 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하겠습니다.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 빛이 에너지 빛이 클수록 이거 나왔던 정보, 근데 안 나왔던 정보야. 파장이 어떻다? 짧다. 하지만 이 정도 상식은 우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계속할게요. 작을수록 파장이 긴데, 자, 다시 등장했어.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어떤 에너지 밴드라고?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얘들아, 원자가 많대잖아. 그럼 이 쌓이는 게 어떻게 해서 중첩되는 게 많겠지. 중첩되는 게 많으면 밴드의 폭이 넓겠지. 그러면 선명해, 안 선명해? 안 선명해. 그래,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오빠 내가 오늘 과학이 더 쉽다 그랬지. 응. 자, 계속해 볼게요. 에너지 밴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밴드에서 다른 밴드로 이동하며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따라서 방출되는 빛 파장이 특정한 값이 아닌 어떤 범위가 된다고? 넓은 범위가 돼버려. 넓은 범위가 되면은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아. 이해됐니? 나타내고자 하는 색의 파장뿐 아니라 비슷한 다른 색의 파장이 섞여 나오는 문제점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의 초록색, 양자는 반도체 성질을 가진, 이 문단 써있잖아, 초록색? 뭐라고 써있어? 반도체 성질을 가진 나노미터 크기. 크기가 양자점은 어떻네? 작네. 양자점이 작으면 원자의 개수가 작겠네. 원자의 개수가 작으면 에너지 밴드의 폭이 좁겠네. 에너지 밴드의 폭이 좁으면 선명하겠네. 요렇게까지. 이해됐어요? 네, 가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맞는지 한번 보자. 초록 색깔. 양자점은 적은 수의 원자. 얘들아, 대립상 보이나요? 화살표? 네. 양자점은 적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좁은 범위의 파장을 갖는 빛. 야, 이거 문장 좋은데요. 거기서 선생님 생략된 정보 넣어놨지, 초록색 글자로. 좁은 에너지 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좁은 파장에 비친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따라서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빛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그 외의 빛은 적게 방출함으로써 어디에 가깝다? 원색에 가깝다. 우리 아까 3문단의 두 번째 줄 밑줄 뭐야? 3원색에 가까울수록 디스플레이는 어떻다? 선명하다. 3원색에 가깝다라는 거는 밴드 변동의 폭이 어떻다? 일정하다. 라는 것까지 써놨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요. 됐니, 얘들아? 네,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한편으로 갈게요. 얘들아, 한편.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 잠깐만 있어봐. 회색깔 조금 이해해야 돼. 앞에 봐. 우린 여태까지 어떻게 이동했더라, 전자들이? 밴드에서 다른 밴드로. 근데 지금 여기 회색깔이 말이 뭐라고 바뀌었어? 밴드 내에서래, 얘들아. 그럼 요 안에서를 말하는 거겠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림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얘들아, 지문에. 이해됐니? 자, 읽어볼게요.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는 전자의 에너지 변동으로 인해서 열이 방출되면서 발광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에너지 밴드를 갖는 발광 물질을 이용한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는 다른 파장의 빛이 뒤섞이거나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회색과 같은 경우에 얘들아, 발광 효율이 어떻다고? 떨어진대. 그럼 화질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네. 자, 그냥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다? 발광 효율이 떨어진다. 그런 걸 우리가 LCD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파장의 빛이 섞이면 열이 발생하면서 이거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 바로 누구예요? 초록색, 양자점 디스플레이다. 이러한 현상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자, 여기서 조심.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내가 뭐라고 써놨지? 그런 현상이 양자점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 갖다 말장난칠 수 있겠지. LCD, 회색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완해서 이러한 현상을 없애는 게 초록색, 양자점이다 하면 맞아 보인다고. 없애는 거 아니고 줄인다고.
국어적인 말장난 포인트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계속하자. 밴드의 폭이, 밴드의, 이게 이런 소리야. 앞에 봐. 밴드의 폭이 넓으면 이 안에서 전자들의 움직임이 어떨까? 활발해. 전자들이 계속 움직일수록 빛이 방출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미 앞에 봐요. 여기 봐. 이렇게 밴드의 폭이 넓어. 그러면 이 친구가, 잘 봐. 이 친구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거잖아.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근데 여기서 빛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방출되는 게 힘든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선명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래? 발광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 양자점은요, 밴드의 크기가 어때요? 작아. 그러니까 거기서 쓸데없이, 앞에 봐. 여기서 밴드에서 밴드 간으로 이동할 때 빛이 방출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미 여기서 전자랜다. 빛 다 잃어버리고 이쪽에서 내려오면은 발광 효과가 약하다고. 근데 폭이 좁으면 거기서 손실이 어때요? 적겠지. 이해돼요?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지금 초록색 다시 읽을게요.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현상이 뭐야? 이러한 현상 뭐야, 얘들아? 회색 가루에서 니네가 잡아봐. 이러한 현상이 뭐야?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 발광 효율이 떨어지는 거. 요거를 줄여준다라는 얘기지. 왜? 밴드가 어떠니까? 얇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뛰어난 화질을 구현하면서도 발열을 줄일 수 있어서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라지 A 읽었잖아요? 자, 우리 깨끗한 종이 있나요? 네, 깨끗한 종이에서 보자. 라지 A를 할 수 있나? 얘들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없나? 기억 읽었니, 우리? 기억 어디 있어? 기억 뒤에 있어? 할 수 있지가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잘 봐. 지금 우리가 총 몇 문단이야? 5문단이죠? 5문단에서 우리 어디까지 읽었어요? 3문단까지 읽었어요. 근데 지금 딱 분량을 봐도 어때? 괜찮지? 그리고 얘들아, 내용 봐봐. 4문단 읽어볼게요. 양자점은 발광을 담당하는 코어, 잠깐만 있어봐. 양자점에 대한 어떤 코어, 셀, 리간드라는 구성 요소에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살짝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끊어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럼 선생님이랑 깨끗한 종이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일단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쳐다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기억은 안 읽었으니까 이거 할 수 없겠지? 하지만 1번 문제, 윗글 내용 일치 문제야 돼. 내용 일치 문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문 활용도가 높아서 그렇지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떨어집니다. 얘들아, 지금 1번 문제에서 혹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요. 소거할 수 있는 것들은 소거해 보세요. (1번)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못하는 거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돼. 얘들아, 1번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맞아 틀려? 맞죠? 자, 5번 할 수 있어 없어? 5번 할 수 있어. 맞아 틀려? 이거 둘 다 1문단에 그대로 복붙이죠? 근데 잘 봐. 2번, 3번, 4번에서 리간드라는 말이 나오고요. 코어라는 말이 나오고요. 카드뮴이라는 얘기가 나와.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절대 못해요. 그치? 이런 거는 쿨하게 넘겨줘야 되는 거야. 다만 미리 스포를 당한 거지. 어떻게? 뒤에 리간드와 코어랑 카드뮴 나오면 체크해야겠네? 요 정도 스포.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2번은 못하고요. 뒤로 이제 3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우리 3번 해봅니다. 자, 보자, 같이. 나랑 같이 보자, 얘들아. 잘 봐. 3번 읽어볼게요, 얘들아. 3번. 과학자는 동일한 금속이야. 근데 A가 무슨 색? A 일단 파란색 하나 잡았지, 그치? 우리 눈에 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얘들아,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정보가 있을 때 입자의 크기가 어떻지? 작아야 되지. 근데 이제 붉은색을 띄웠는데 라지 A와 B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다. 나는 이거 그냥 정말 고민 안 하고 입자의 크기라고 생각했거든? 입자의 크기가 커.
너 그렇게 생각했니? 입자의 크기가 크면 얘들아 지금 A야 B야? B지. 그러면은 1, 2번 탈락. 네. 그 다음에 얘들아 근데 요것만 정해지면 다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얘들아 에너지 변동 폭은 어때요? 작아야 되죠. 얘들아 그러면 방출되는 에너지 빛이 작겠지. 얘들아 에너지의 세기가 약하다라는 건 파장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길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사실 왜 이렇게 요거 어렵게 생각했어?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3번 풀었고요. 1번은 선지소거했고 자 그럼 나머지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우리 어디로 갑니까? 네, 우리 4문단 갈게요. 근데 사실 나는 4번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뭐 내용의 이해를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4, 5문단도 할게요. 얘들아 4, 5문단이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냥 여기 쭉 하면 될 것 같아. 자, 4문단으로 갈게요. 자, 양자점.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거 정립해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야. 우리 본문에서도 만약에 너희 요번 중간고사에 이거 선택하시면 이거 낼까 안 낼까? 이거 내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알겠죠?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 4문단 갈게요. 양자점은, 자, 우리의 중요한 양자점. 얘 선명하게 해주는 애. 발광을 담당하는 코어가 있고요. 코어를 덮는 단단한 껍질인 쉘에 붙는 유기화합물인 리간드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하게 그냥 해보면 되잖아. 이게 뭐라고? 코어. 그걸 보호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 쉘. 그 다음에 요걸 또 덮고 있는 게 누구라고? 리간드란 거네. 그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 과학기술 지문은 역할이에요, 역할. 발광을 하는 게 지금 누구야? 오늘 빨간색이 안 맞네, 나랑. 자, 발광한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내뿜는 애네. 이 친구들은 뭘 하는 애야? 코어를 보호하는 친구네. 얘가 빛을 내뿜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말장난 잘 치지. 그지? 얘가 마치 발광하는 양. 그죠? 이렇게 가면은 다 틀린 거겠죠? 자, 읽어볼게요. 얘들아. 어떻게 보호하는지 봅시다. 무기물로 이루어진 쉘은 온도나 습도에 의한 손상을 막아서 발광 효율을 유지하고 양자점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리간드는 누구를 또 보호하는구나? 쉘의 안정화 성능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리간드는 쉘을 보호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는? 코어를 보호하는.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첫 번째, 코어가, 이건 이제 문제점. 공기나 수분에 노출이 되면 뭐 된다? 산화될 수 있고. 두 번째,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광퇴색이 일어나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산화, 그리고 광퇴색 둘 다 안 좋은 거네요. 이것들이 발생하여 양자점이 선명한 색을 띠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리간드와 쉘이 이러한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 양자점과 같이 표면층이 중심부를 보호하는 구조라고 얘들아. 앞에 봐요. 표면층이 중심부를 보호한다. 그럼 여기서 표면층은 이제 뭘로 바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쉘과 리간드. 초성 채워요. 네. 쉘과 리간드. 그럼 중심부를 보호하는데 중심부엔 뭐가 있어요? 코어. 이렇게 보호하는 구조를 가진 게 바로 양자점이다. 기억 읽을게요. 양자점은 크기가 큰 입자들에 비해서 표면층의 중요성이 크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문제 낼 거리가 잘 나오지. 잘 봐. 양자점은 크기가 큰 입자들에 비해서 특히 표면층의 중요성이 크다. 양자점은 얘들아 크기가 큰 거야, 작은 애들인 거야? 작은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양자점들도 크기가 좀 다양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도 크기가 큰 입자들에 비해서 특히 이 작은 게 표면층이 중요성이 크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잘 봐. 크기가 큰 애들보다 크기가 작은 애들이 누가 더 중요하다? 표면층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잘 잡아야 돼, 얘들아. 요것도 그냥 스포를 미리 좀 그냥 할게. 너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하니까. 그냥 읽으면 돼. 물결 표시 읽어봐. 크기에 따라서 부피와 표면적에 뭐가 달라진다고? 비가 달라진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니네가 이 물결 표시를 못 알아먹을까 봐 얘가 나온 거지. 그럼 물결 표시 못 알아듣겠으면 이 얘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해를 해야지. 이해됐니? 자, 얘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한 변이 10m인 정육면체의 부피와 표면적은 각각 1000이고 600이지만 한 변이 1인 정육면체는 1과 6이다. 즉 부피가 1000배 줄어들 때 표면적은 어떻게 줄어든다고? 100배만 줄어든다. 얘들아, 부피보다 표면적이 줄어드는 게 어때요? 약하네. 그치? 그렇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만약에 크기가 이만한 게 있고 크기가 요만한 게 있어요, 얘들아. 얘네가 지금 부피는 줄어들어도 표면적은 어때요? 덜 줄어든다고,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크기가 작을수록 누구의 역할이 조금 필요하다. 표면적의 역할, 표피층이란다. 표면층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왜? 표면층이 누구를 보호해주니까. 빛을 발광하는 코어를 보호해주니까.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잘 봐요. 밑줄친 부분 읽겠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 때, 여기 중요해. 여기다가 별표 하나 박아놔도 되겠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 때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표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이 어떻다고 얘들아? 낮다. 요거 내가 말 치환시켜 놓은 거 잘 봐. 부피에 비해서 누구가 많아져? 표면적이 많아지는 거야. 맞죠? 미안해. 표면적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표면적이 많아진다라는 건 표면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제가 지금 딴 거 수업해갖고 표피가 자꾸 입에 있네. 자, 계속할게요. 양자점의 코어가 안정적으로 재성능을 하는 데는 그래서 누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 표면층 애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유는 바로 이거다. 왜? 양자점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크기가 어때서? 작아서. 크기가 작다라는 건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표면적이 하는 애들 역할이 어떻다라는 거야? 크다. 이해됐어요? 네, 요것도 우리 말장난 잘 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코어의 재료로 사용되는 원적 카드뮴이 등장했네. 카드뮴에는요, 독성이 있어서 셀과 리간드가 코어의 원소로부터 나오는 독성으로 누구랑 누구를 보호한다고?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카드뮴은 누구를 못 살게 구는 거네.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애구나. 이해됐어요? 자, 5문단 가겠습니다. 안 어려웠으니까 그냥 바로 가자. 최근에는 카드뮴과 같이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 대신에 갈륨, 인 나왔다. 1번 문제 풀 수 있겠다. 갈륨, 인과 같이 독성이 적은 원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연구냐? 얘네한테도 단점이 존재했는데 그 단점을 해결했어? 못했어? 못했으니까 이 단점을 해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카드뮴 대신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다는 거죠. 자, 갈륨이나 인은 동그라미 1번. 결합력이 약해서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해, 합성하려면. 됐니? 자, 두 번째. 기존에 사용되는 원소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아. 너무 안 좋네. 독성이 없는 대신에 단점이 좀 많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점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누구? 리간드. 저기 조심해야 돼. 발광하는 애를 개선한다고 하면 맞아 보인단 말이야. 얘를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러면 맞아. 근데 이거 얘를 개선한다가 아니라 누구를 개선하는 거야? 리간드를 개선해서 코어를 보호하는 애를 개선해서 이 발광을 보호한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1번 문제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문제 지금 바로 한번 풀어봅니다. 자, 보자 얘들아. 우리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보자. 1번의 정답 몇 번이야? 에이씨, 이거 틀리면 진짜 얘기해. 아니, 이거 틀리면 가져요. 아니, 나가지고. 자, 4번이 정답이죠. 이거 그냥 보면 복붙이니까 풀이 안 할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의 정답. 자, 이제 선생님이랑 얘들아, 너희가 다 풀어봤기 때문에 뇌프린트 볼게요. 뇌프린트. 뇌프린트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요, 정답 몇 번이에요? 하지만 나머지들도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틀렸는지. 이거 내신이니까. 그치? 자, 볼게요. 1번 가겠습니다. 코어를 덮는 물질이 없으면 모래, 봐봐. 바로 속임수 나왔지. 코어가 빛을 방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코어가 손상될 거지. 코어는 빛을 낼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들은 다른 입자들과는 달리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기 때문이다. 일단 선생님이 달리에다가 X를 쳐놨는데요. 이건 그냥 약간의 생각이고 사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준 건 아니었지.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입자들이라고 해서 산화가 안 될까?
그건 아니지. 그치? 크야 크든, 나노미터의 크기든, 나노미터가 아닌 크기든,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요. 양자점에 사용되는 원소의 독성으로 인해서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정말 잘 볼 수 있는 속임수지, 선지가. 카드뮴 원소의 독성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줬고, 양자점의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주는데, 서로 다른 매칭을 시켜놓은 거지. 이해됐어요? 우리 독성은요,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지, 양자점의 코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요. 양자점, 여기도 또 아까 2번이랑 비슷한 케이스야. 양자점은 다른 입자들과는 달리 빛의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표면의 점차, 표면적이네요. 미안해. 표면적이 점차 커지기 때문이다. 이거 연결도 안 되고요. 광택색이라고 왔어야지. 그치? 자, 그리고 달리라고 얘기하는 건 2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였지만 충분히 추론은 좀 해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망의 4번 가도록 할게요. 4번에 라지 A는 양자점 디스플레이였고요. 그러면 라지 B가 뭐 하는 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태양의 파장은 250에서 2500이래요. 다양한 빛을 지상으로 보내는데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는 이 중에 500에서 1000의 빛을 사용할 수 있다. 파장이 1000이 넘는 이 전지의 1000이 넘는 빛은 이 전지를 통과하고 500 이하의 빛은, 그럼 얘들아 기준이 정해줬어. 1000이 넘는다라는 것과 500이 안 된다라는 것, 파장의 길이를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요? 현서 미안해. 요거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 자료 하나만 주고 올게. 나 너무 놀랐네. 자, 다시 갈게요, 얘들아. 그럼 파장의 길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전지에서 낮은 파장의 빛이 대부분 열로 전환되는 이유는 어떤 물질이 매우 높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물질이 넓은 잠깐만, 우리 되게 반가워할 만한 단어 나오지 않았어? 어떤 에너지 밴드? 넓은 에너지 밴드를 갖고 있다면 안 좋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노란색이야, 얘들아. 노란색 아까 전에 우리 본문에 어떤 거 체크되어 있었지? 원자의 수가 많아서, 중첩이 많이 일어나서 밴드의 폭이 넓으면 선명하다, 안 선명하다? 안 선명하다. 자, 하지만 물질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으면, 얘들아,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으면 좋지. 선명하겠지. 이해됐어요? 범위가 아니라 특정한? 너무 좋겠다. 이렇게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열을 발생하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양자점은 크기를 조절해서, 자, 크기를 조절한다는 건 뭐예요? 밴드의 폭을 좁히거나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 폭이 좁으면 좋겠지. 이렇게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 스펙트럼 중 대부분의 영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점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 전지가 개발되고 있다. 그러면 한편 양자점의 코어에 쉘을 씌우면 빛과는 달리 전류는 셀을 뚫고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양자점 기반 태양 전지에서는 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쉘은 사용하지 않지만 코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는 사용하네? 리간드는 계속 사용하네까지. 됐나요,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답으로 바로 가볼게요. 이거 답 다 찾은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너무 쉬웠지, 근데 답이. 사실 이거 다 주저주저 읽지 않았어도 되지. 왜? 정답은 3번 갈게요. 잘 들어봐봐. 이것도 푸는 방식 똑같죠? 지금 봐봐. 같은 양의 에너지가 공급될 경우 전제가 똑같았네. 근데 라지 A보다 라지 B는 했으니까 지금은 일단 라지 A만 한번 읽어봅시다. 초록 색깔만 읽어볼게요. 라지 A는 양자죠. 양자, 그럼 잘 봐. 양자는 에너지 밴드가 좁아. 근데 LCD는 넓어. 그럼 얘들아, 열을 더 많이 방출해서 화면이 흐릿한 애는 누구야? LCD. 그럼 여기서 이미 나갔지. 이해돼요? 우리가 저 주황색이 B와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심지어요, 여기도 이 주황색 부분도 틀린 게 B는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보다, 야, 지금 더 발달된 애가 지금 A 대 누굴 물어봤어요? LCD 물어봤지. A 바꿀게요. 양자점이었지. 그리고 이게 지금 라지 A 파트 부분에 비교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뭐였니?
와, 양자점이랑 태양정지를 섞었어. 양자랑 태양이랑 섞은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뭐였어요? 태양이었단 말이야. 얘들아, 누가 더 발달된 거야? 이쪽이 다 발달된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열 손실이 적겠지. 얘가 많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초록색 파트를 봐도 틀렸고요. 주황색 파트를 봐도 틀렸어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다 틀린 겁니다. 아, 여기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가봅시다. 1번. 모두 다 리간드를 통해서 표면을 안정화한다. 이거 그대로 있었고요. 자, 2번. A, B 모두 양자점의 전자가 넓은 밴드가 아닌 좁은.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라지 A는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발광 물질보다 의도한 파장에 가깝다라는 거는 색깔이 3원색에 가깝다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거야, 얘들아. 이 선지 갖다 놓고 선지에서 조금만 말을 치환시키는 거지, 얘들아. 그치? B는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보다 더 짧거나 긴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5번. 빛과 달리 전류는 셀을 통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셀을 사용해서 코어를 보호하는 A와는 달리. 그렇지. 얘는 리간드를 통해서 표면을 안정화시켰군. 됐나요, 얘들아? 이거 5번도 다 복붙이었기 때문에 사실 잘 봐. 이 지문은요. 또 4번 골랐니?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 4번을 골랐다면은 이런 파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아이가 쫄았을 수 있다. 하지만 1번과 2번과 5번은 골라서는 안 됐다. 됐나, 얘들아? 왜? 이거 너무 복붙이었잖아, 얘들아. 그죠? 자, 요 정도까지 하시면 4번은 맞힐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석찬아 이거 한번 꺼주세요, 얘들아. 근데 이게 만약에